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저도 정부와 의료단체 간의 의과 대학생 증원 문제 때문에 요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가 꽤 많아요. 뉴스를 보니까 국방의과 대학을 지난 정부에서도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있는데 하나의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좌초돼 가지고 국가가 하고 싶은 정부 정책을 제대로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난 정부는 전부 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일개의 단체에 좌지우지 돼서 정부에서 하고 싶은 정책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좌초가 됐다. 지난 정부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도대체 뭘 했어요? 내가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여당에서는 참 잘됐다 하는데 야당에서는 면제부다. 서로 의논을 해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난 정부의 그런 말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요즘에 SNS, 유튜브라든가 이런 홍보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알아요.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고려해야 돼요. 민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번 판결을 봐서 야당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 밑받침이 될 만한 의료 증언 문제는 국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모법인 법을 발의해가지고 의과 정원 제도는 폐지하고 의과 정원은 무제한 자율적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법을 국회에서 긴급 발의를 해가지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야당을 지지하고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너무 시대적 이데올로기 사상을 잘 모릅니다. 국민의 이념이라든가 생각 자체가 사회의 조류의 사상이 옛날하고는 틀려요. SNS라든가 플랫폼, 여러 가지 홍보 매체들이 많기 때문에 웬간한 국민들은 항상 유튜브를 보면서 다 보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 27년간, 그러니까 30년간의 의사 증언 한 명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035년이면은 노인 인구가 1530만 명이 되는데 일본하고 비교 나왔더라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대법원에 항고한다. 상고를 한 후에 고등법원부터는 항고 그러게 됩니다만은 다시 항고한다. 그거는 솔직히 말이지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연속해서 실패를 하는데 무분별하고 지나친 소송 사건,
고소 고발, 소송 사건 이런 난무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대법원까지 항고를 하고 나중에 헌법 재판소까지 하겠다. 그게 국민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70% 내지 80%가 의사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여론에서 민심도 지금 나오잖아요. 민심이 이 세상의 상권 분립주의보다 더 강합니다. 민심이 가장 중요해요. 법원 판결도 존중하지만 민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70% 내지 80% 국민들이 지지하는데 의사단체가 그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라는 게 이성을 가지고 승복을 할 때는 승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하고, 의사 증언 문제는 국가 정책의 고유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의사단체하고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으면은, 법을 새로 만들어서 앞으로 의사 정원제는 폐지하고 의사 정원제는 국가 고유 권한으로 자율 증언을 한다. 그렇게 뒷받침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소송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끗이 정리해 놓는 것도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방의과대학을 태릉 같은 데 가면은 육군사관학교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각 지역에 여러 개를 국방의과대학을 많이 국립의과대학을 많이 설립을 해가지고 전국에 수십 개를 설립하든지 해가지고 의사 배출을 무진장 지천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무진장이라고 해요. 무진장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무궁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꽃을 갖다가 국화라고 합니다. 무궁화라고 합니다. 그게 무궁화라는 건 없을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이 계속 핀다. 은근과 끈기의 꽃이다 해서 무궁화예요. 그 무진이라는 게 그 자가 들어갑니다. 그 무궁화라는 거는 꽃이 무한정으로 계속 연결해서 핀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궁화 꽃을 국화로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은근과 끈기다. 그 무궁화 꽃이 한 번 피고 모든 것이 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핍니다. 그래서 한자입니다. 무궁화가 무진입니다. 그냥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궁화라는 게 끝이 없이 계속 핀다는 뜻의 한자가 무궁화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배출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시중의 금융정책에서 통화량이 많으면은 수신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시중이라든가 사회에 통화량이 적으면은 여신을 강화하고 그래서 수신과 여신을 금융정책에서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적정 통화량으로 물가를 잡고 통화량이 사이에 너무 많이 풀려 있으면은 수신 정책을 강화해서 은행에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긴축 재정을 하고 완화 정책을 이런 걸 하는 것과 같이 금융정책에서도 그게 수신과 여신의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물가 조절을 하는 것도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사 정원 문제도 수요 공급의 문제입니다.
정원이 부족하게 되면 의료 공백이 생기고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1350만 명이 1530만 명이 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의사 증원도 많이 돼야 됩니다. 지금의 1년에 2, 3천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15,000명씩 해가지고 일본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7년간에,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27년에, 그러니까 1980년도 때 의과대학 정원제를 실시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한 명도 증원을 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는 의과 대학생들이 도리어 증원하는 게 아니라 줄었다. 이 말이 되는 소리. 그동안에 국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았나요? 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 독과점. 그러니까, 카레텔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전에는 많이 얘기했죠. 단체의 카레텔. 독과점이 되는 셈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 독과점 단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이제 부가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보면은 부가세, 교육세, 뭔세, 본세는 있고 거기에 따라 붙는 그림자 세금이 있습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의과 대학생들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국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 그겁니다. 의사단체에다가 개별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국민한테 피해를 많이 입혔으니까 전부 다 보상 차원에서 구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완전히 재산을 몰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의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의 여론조사가 72%, 80%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의료단체가 무시해가지고 국민이 천심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여론이 최고입니다. 단체가 무슨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거는. 국가도 못하는데. 그러면 의료단체가 국가의회 군림을 하고 있는 황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공인중개사 협회도 한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인중개사 배출 인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빌어먹는 직업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가게세도 7개월, 8개월 밀려가지고 폐업을 하려고 해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인중개사 정원제를 해다와. 그래서, 절대평가를 하지 말고,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을 해서, 상대평가를 하자. 지금의 절대평가는, 공인중개사, 인원이 너무 배출이 많이 되니까, 완전히 공별한다. 그래서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받아주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라든가 미용사, 이용사 이런 거는 천지잖아요. 한 집 건너서 있습니다. 시골에도 많고. 그런데 특별한 단체, 변호사라든가 의사단체만, 정원제를 해가지고 많이 배출을 하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고가의 연봉을 받는다. 그게, 역차별이고, 국민들의 불공평한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하기 때문에 국민과 국민 간에 갈갈이 찢겨져서 위화감이 생깁니다. 내가 뉴스를 보니까
의과대학교 지원해가지고 의사를 한번 하려고 해도 모집하는 게 없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그 법원 판결로 아유 나도 한번 의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젊은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 좋아가지고 입이 벌어지고 그거 하는 거 보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의사단체를 무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계층 이동, 직업 이동이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변호사는 조금 덜하지만은 그전에는 사법제도가 완전히 그 개방되고 직업의 그 계층 이동이 쉬웠습니다. 지금에도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학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로스쿨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 변호사 사법제도를 다시 부활하자. 그 방송통신대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출신들만 로스쿨에 가는 그 금수저 출신 사람들만 간다. 그래서 스카이, SKY, Y라는 건 이제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사람들만 금수저들이 이제 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직업의 이동성이 계단이 완전히 막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 밑바닥에서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무총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계층 간의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완전히 막혀버리면은 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들이봤습니다. 의과대학교로 가려고 해도 모집하는 증언을 도대체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980년대 의과대학 정원제를 할 때도 그때 누구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석연찮은 부분이 상당히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완전히 고착화 돼가지고 의사단체들이 그 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고착화가 많이 된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지금 정원지를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공인중개사 매년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계속 절대평가 60점 안 맞으면은 다 배출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잉 배출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용사, 이용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뭐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안전기사, 모원기사, 지게차, 모원기능사 다 과잉 배출이 돼요. 그렇게 해서 무한 경쟁이 되는 겁니다. 국내에 배출이 많아서 무한 경쟁이 되기도 하고 국제 간에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완전 무한 경쟁이 되고 그렇게 해야 서로 출혈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게에 오세요. 싸게 줄게요. 그러면서 도리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출혈 경쟁을 하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좋지 못한 형태도 나타나는 형국인데 지금의 그 일부 단체에서만 호황을 누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단체가 좌지우지했다. 27년간에 백승이고 정부는 백패를 했다. 그렇게 하고도 지난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할 말이 있나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의 현 정부가 정말로 올바른 정책을 한다. 아마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름이 영원히 역사가 평가를 해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대통령력이다.
그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잘 모르지만은 앞으로 점점 역사가 지나게 되면은 지난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엄청나게 좋은 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이제 그 상대평가를 해다와, 그런 고득점 순으로, 그 매년마다 시험을 보지 말고, 2년마다 한 번씩 보는 경연제 시험, 아니면 4년에 한 번씩 보는, 4년 경연제 시험, 이렇게 봐가지고, 한 5,000명, 100명만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고득점 순으로 100명만 딱 뽑자. 그 의과대학교처럼 한 10년 동안에 한 명도 뽑지 말자. 그러면 아마 전국의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퇴진 운동도 일어나고. 지금의 이 정도면은 국민들이 잘 몰라서 지금의 잠잠하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에는 옛날하고 틀립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만일 공인중개사를 60조만 맞으면은 누구든지 다 배출시켜 준다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명도 뽑지 않는다 하면은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만일에 한 명도 안 뽑는다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는 분명하고, 거기에서 만일 100명만 뽑는다, 450명, 500명만 뽑는다, 그렇게 해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에 여기 밖에 나가봐요. 공인중개사 아파트 앞에 가면은 공인중개사가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 병원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그 병원도 지금의 그 병원 의사들의 충분한 수요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병원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의사들이 공인중개사만 지금 많이 배출이 된다 하면은 한 접 건너 병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오세요 이러면서 아줌마들한테 그 세일즈맨을 도입해가지고 가정 방문을 시킵니다. 우리 병원의 의사진들이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와서 좀 치료를 받으세요. 싸게 해드릴 테니까. 유명한 의사예요 이러면서 명함을 주고, 그 광고비도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해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나가면은 문 앞에 광고지가 엄청나게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 과일 경쟁하는 가게라든가 부동산 이런 데도 전부 다 그 아줌마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전단지 그 월급을 주면서 홍보 활동을 합니다. 병원에서도 앞으로 의사 배출이 끝도 없이 그 과잉 배출이 되면은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야 그동안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던 것을 복구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걸 왜 모르시나요? 세상이 뻔하게 아는데. 그래도 의사들이라고 하면은 지식이 있는데, 알맞지 않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전에는 카르텔이라는 게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 말고도 다른 것도, 정원제를 해다와 상대평가를 해다와 하는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이제 하게 되면은, 그 계층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양극화가 되면서 빈부격차의 계층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양극화가 더 심하게 돼요. 그 계층 간의 직업 이동,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그 제도적 계층 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때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나온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중산층이 될 수도 있고 고급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산층이 많이 생깁니다. 그게 계층 간의 이동이 잘 안 되고 제도상 여러 여건상 모든 문제로 잘 이동이 안 되면은 양극화는 점점 생깁니다. 부정부패는 점점 많이 생겨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잖아요. 농산물이 생산 안 되니까 80억 인구가 수박 한 개만 생산된다. 그러면 서로 사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돈 주고도 못 사 먹습니다. 만일에 이게 기상이변 때문에 수박이 생산 안 되고 다 말라 죽고 다 타서 죽고 생산이 한 10개밖에 수박이 생산 안 된다. 그러면은 금값이 됩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의사단체가 지금의 의사가 부족해가지고 의사 인원이 수요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그런 현상,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의사 1인당 연봉이 4억, 10억 점점 이제 금값이 되는 거고, 수박도 기상이변으로 생산이 안 돼가지고 조금 되면은 금값입니다. 수박도 금수박이에요. 똑같은 그 원리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칙이. 그래서 애당초부터 잘못된다. 사람이라는 게 단초를 처음부터 제대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안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그 단초가 잘못되면은 이러한 국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부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즉 그동안에 지난 정부가 정부라는 게 한 나라에 가장 강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게 정부인데, 그 일개의 단체 때문에 좌지우지돼 가지고 국방의과대학도 설립을 하려고 하다가 의료단체에 부딪혀서 좌초됐다. 백전 의료 증원을 하려고 했는데 백전백패를 했다. 정부가.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이 나라는 의료단체가 최고네요. 국가도 이기지 못하는. 아니, 그 지난 정부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당이고 여당이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가지고 애매모호해가지고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의료법은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서 와중 소송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와중이라는 거는 소용돌이처럼 일어나는 소송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를 시켜서 와중 소송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법 체계를 제도화해서 의료법을 발의해 가지고 여야가 당장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다 하면은 야당도 아마 다음 선거에서 큰 호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국민들이 소나 돼지다. 그래서 많이 퍼주고 많이 주면은 표가 들어온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려도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표가 많이 들어온다.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이 의료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의료 혜택을 많이 받는다 하면은 역사의 평가가 좋고 국민들이 아마 엄청난 현 정부를 지지하고 추앙을 받게 돼서 다음 대통령은 누가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야대가 된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정책성이라든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배도 12척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기조를 이어가 가지고 좋은 평가가 났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여론이 70, 80% 압도적인데 법원에서도 정치 법리적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국가의 요소 중에서는 국가가 바로 성립되기, 국가가 탄생하고 국가가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의 요소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성립되고 국가가 성립돼야 사법, 입법, 삼권 분리 법원까지 탄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원리는 국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는 끊임없는 경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관세라는 거는 이제 그 경계, 국경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관세합니다. 그 관자라는 게 우리가 그 국경세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만일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이 이제 수출을 한다 하면은 중국 국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 국경 단계에서 세금을 매긴다 해서 그걸 관세 또는 쉽게 말해서 국경세입니다. 그게 이제 지나친 원래 그 미국의 그 중국에서는 그 가격 경쟁력으로 그 시장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은 대부분 쌉니다.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김치 같은 경우에도 식당에 가면은 싸잖아요. 그래서 그게 덤핑이라고는 안 되지만 거의 덤핑에 가까운 물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왜냐? 거기 관세를 약하게 부과를 하게 되면은 그게 싸게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그 완전히 국내에 그 독과점 품목이 돼 가지고 국내 그 시장에 교란을 일으킵니다. 왜곡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시장 경제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래 누가 우리나라 국산을 비싸게 사 먹겠어요. 그 중국의 그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질이 나쁘지 않고 우리나라하고 뭐 별 차이 없다 그러면 다 중국산을 사 먹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국내의 그 국가에서도 관세를 크게 매겨가지고 우리나라 그 가격하고 비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세 폭탄을 한다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런 거 말고도 플랫폼 지금의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국내에 많은 그 애국 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이고 싸다면은 과연 그 우리나라 제품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의 텔레비도 산다. 아이고 우리나라 삼성 텔레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중국의 텔레비는 한 뭐 10만 원이면 사고 아주 기능도 뭐 삼성 뭐 텔레비나 못지않다.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그 보호, 무역 보호, 그다음에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관세 폭탄을 매겨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삼성 텔레비 한 대에 100만 원 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만일에 우리나라의 뭐 플랫폼을 이용하든 뭘 하든 간에 10만 원에 팔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중국 제품을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유진영 시장 기능에서 마비가 오고 왜곡이 되고 완전히 한 나라의 그 경제 정책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90만 원의 관세를 매겨야 됩니다. 10만 원에 팔겠다 하면 90만 원. 90만 원 매기면은 그 외국에서 그 텔레비를 10만 원에 사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국경세를, 그러나 관세를 할당 관세도 아닙니다. 할당 관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120만 원, 만일 10만 원이라 그러면은 할당 관세를 100만 원을 매깁니다. 그러면은 그게 세금이 붙고 외국에서 그 10만 원 가진 거하고 합치면은 110만 원이 되잖아요. 그 110만 원을 수입해 가지고 팔려고 그러면은 그 중국 그 텔레비가
더 값이 비싼데 우리나라 사람이 사나요? 안 삽니다. 삼성이 100만 원 하는데 10만 원이 더 비싸니까. 그 관세를 활당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가지고 폭탄 관세를 하고 또 뭐 보호를 하지 않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할당 관세를 좀 낮추고 그렇게 이제 탄력적인 관세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보호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금이 그렇게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관세라는 거래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일 직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샀다. 그러면은 직구할 때 개인이 만일에 플랫폼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외국에 10만 원짜리 텔레비를 샀다. 그러면은 개인이 만일에 샀다 그러면은 지금에는 개인이 150만 불 얼마까지는 무관세, 관세를 매기지 않잖아요. 외국에 갔다 오는 사람들도 얼마치를 이상 사면은 관세를 물어야 되고, 얼마까지는 무관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플랫폼에서 만일 외국의 텔레비가 10만 원 한다. 우리나라 삼성은 100만 원 하는데, 그러면 10만 원에서 직구를 할 때, 그것도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산다고 해도 관세를 90만 원 매겨야 합니다. 무관세 원칙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보호 무역주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내가 국제 전쟁은 계속 일어난다. 그게 바로 무역 전쟁입니다, 결국은. 무역 전쟁이요. 지금의 AI 인공지능 AI라는 게 영어로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인구 절벽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AI가 발달 한번 하면은 여자의 자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궁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의 정액을 삽입시켜 주면은 인구 절벽이 안 되고 많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해 하듯이 인구를 수천 명, 수억 명을 단시간에 인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좌우하게 된다. 나중에는 이제 AI, 인공지능 애인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이 되면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자 자궁도 만들어 가지고 인공 AI 여자 자궁에다가 남자 정액을 삽입하게 되면은 인공 여자 자궁에서 AI 자궁에서 아기가 큽니다. 크는 그런 기술까지 앞으로 발달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옛날 공상 영화에서 보면은 외계인이라 해가지고 그런 인공지능 인간이 현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영화도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무섭지만은. 그래서 앞으로 실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고 실제 지금 사람하고 연애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만일에 혼자 사는 남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인공지능 예쁜 여자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사람하고. 앞으로 더 발달이 되면 사람보다 더 감정이 오갈 수가 있습니다. 연애도 할 수 있고 부부 잠자리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요. 인공지능으로 잘 하게 되면은, 조물주가 만들어준, 성적인 쾌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보다 수십 배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하고는, 앞으로 살지 않는다. 재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의 대안이 인공지능, AI, 첨단, 우리가, IC 칩,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을, 그래서, 여러 가지 칩을 많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그것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경제 전쟁이 된다. 경제 전쟁도 지금에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제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지금의 물리적 전쟁보다 더 무섭습니다. 물리적 전쟁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 전쟁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지, 괜히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을 하지 않고 괜히, 전쟁만 끌고 가게 되면은, 소모전에서는 불리해서 오래 전쟁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 산 꼭대기에서 물이 밑으로 흐르는데 맨 꼭대기에서 샘물이 내리는 거기를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물이 나오지 않는데, 중간에서 계속 막으려고 하면은 물을 다 막을 수 있나요? 막지 못합니다. 계속 셉니다.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발본 세권 공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형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기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폭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 시설이라든가 국방 시설, 이런 시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 공격을 한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장기 소모전에서도 엄청난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결과물은 없고 결국은 패배하게 된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미국에서도 완전 전역을 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뉴스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우스운 사람이 하는 얘기 같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거의 맞다. 요즘에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는 것이 전 국민들이 다 전 세계의 전략 전문가고 다 지식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출한 사람이 옛날에 책사라든가 이런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SNS,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지식을 모두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피한다고 저 전쟁이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남중국해인데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남일본해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제 모순의 원리입니다. 저쪽에서 남중국해를 만들면은 남일본해를 만들고 남필리핀해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 원리가 모순의 원리다. 그래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면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만든다. 이에는 이, 칼에는 칼. 이것이 모순의 원리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모순의 원리라는 게, 그게 바로 말하자면은 대칭관계의 전략이에요. 저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전역을 공격을 못한다? 이게 모순의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전역을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모순의 원리.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그렇게 대칭 공격을 해야 된다. 비대칭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승리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